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분만 나오시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웃기만 해도 돼요. 아니 이제 어제 원래 해야 되는데 네. 우리 박지훈 박지훈 변호사가 직업이 변호사라는 걸 또 알았어. 공판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와. 그러니까 사실 좀 그런 게 네. 목요일 아침, 네. 화요일 아침에 네. 재판이 많아요. 요일을 바꿔야겠다. 그러게 어떡하지? 네. 근데 월수금으로 바꿔야 되나? 월요일은 재판이 잘 없는 편이에요. 근데 뭐 통상은 뭐 재판부마다 네. 재판 일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왜 월요일 재판이 없어요? 그 오전에? 생각해 보면 네. 자기들이 잡는 거거든요. 네. 피곤하지. 시작하자마자 10시에 10시가 시작이에요. 예, 월요일 당일 첫 주초 시작하자마자 10시에 하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안 잡아요. 그렇구나. 그냥 판사님들이 좀 피곤하세요 주말에. 아니 농담이고. 그럼 뭐, 오해하지 마세요. 네, 네. 또 아니 아유. 뭐 또 새 소식이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네.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덕분에 어제 오전 시간이 이제 제가 조금 비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고발된 거 경찰 조사를 수요일 날 4시간을 받았는데 네. 경찰에 가서 예. 부족한 거야. 그래서 목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또 받았어요? 총 6시간 받고 이제 경찰 조사 마무리됐고요. 예. 이제 뭐 기소 이제 공안부에 넘어가서 서부지검에 넘어가서 이제 뭐 기소할지 여부를 보겠죠. 뭐 그거는 와. 이제 6시간 걸렸고요. 아니 지난번 편의점에서 출연해서 했던 발언으로 6시간 조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건이에요, 두 건. 하나는 그 JTBC 장르만 여의도에서 네, 나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 아이고야. 아 이게 네. 내용이 뭐냐면은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1월 1일 날 방송이어서 그때 네. 내용이 뭐였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을 거냐 예. 이거를 전망하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나는 받을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수사들 다 인사 발령 내가지고 수사팀 해체하고 해외 발령까지 연수까지 보내버리지 않았냐. 네. 해외 파견 보내지 않았냐. 그래서 이 얘기를 했더니 네. 사실이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 경찰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송정호 서울중앙지검장 네. 인사를 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김건희 여사 수사 막기 위해서 한 거라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냐? 그러네. 그럼 모든 언론이 다 걸려야 돼. 명예훼손이네. 이건 뭐 이게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이상한 시대를 살고 그래요. 있는 이게 지금 저는 굳이 저거를 고소를 국민의힘에서 왜 하냐, 고발을 자꾸 왜 하냐, 네. 그 부분 사이 좀 의아해요. 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더 오히려 이게 이슈화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이건 제 의견인데 한 법률을 잘 모르는 어떤 분노에 싼 사람이 그걸 보고 있다가 야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게 진행된다는 혼 좀 느낌을 내주자 뭐 이런 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법률가가 만약 있다 그러면 법률가들은 쉽게 이렇게 명예훼손죄나 이런 거 선거 관련된 얘기를 안 하거든요. 대부분 빠져나갑니다. 이게 걸릴 일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개인의 특히 누구 거를 건드리면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 거. 저는 그런 생각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심기를 경호한 사람이 야 이건 안 된다. 이분을 저 김준희 건드렸다고?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런 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너무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좀 천천히 해도 일을 열심히 모니터를 열심히 해. 일을 열심히 김준일 나오는 거 다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뜨끈뜨끈한 게 또 나왔어 또 있어? 지금. 미치겠다. 제가 이제 평화방송 진행하잖아요. 네, 뉴스공감. 이틀 전에 오셨잖아요. 그거 벌써 지금 방심위에 심의 들어갔어. 평화방송에서 한 게 왜요? 그거 그냥 뉴스타파 보도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해서 최근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국정원 문건이 드러난 거를 그렇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고 맞아요. 그게 왜 문제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을 좀 설명하자면 여기에 이제 주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것이 검찰의 주장은 500만 달러는 스마트팜, 300만 달러는 대북송금 비용이었는데 그 국정원 문건으로 뭐 추론되거나 그 정황을 봤을 때는 이거는 나노스라는 회사 쌍방울 자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한 것 아니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걸었냐면 국민의힘에서 걸었고요. 그걸 왜 국민의힘이 걸어요? 국민의힘이 뭐라고 했냐면은 검찰의 반론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잠깐만요. 국민의힘이 걸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검찰당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검찰의 의견을 왜 반영을 합니까? 딴 데 다 보도된 내용인데 국가기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되나요, 사실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하는데 검당 동일체구나. 검당 동일체가 아니라 검당 동일체구나. 와, 검찰 얘기를 왜 거기서 국민의힘 얘기를 아니 검찰이 얘기를 얘기하면 또 모르겠어. 우리도 그러니까. 반론권을 달라. 검찰은 뭐 그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검찰 대검 대변인인데 내가 김준일의 뉴스공감에 나가서 설명하겠다. 그러면 좋다. 이거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난데없이 내 말이요.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찔렸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고소할 게 아니에요. 네. 뉴스타파를 고소하세요. 고소를 하세요. 그 취재한 사람이, 그러니까 취재를 제일 먼저 한 쪽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 인용 보도한 쪽이 왜 그게 책임을 져야 됩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 네. 그러니까 제가 추론키로는 그런 거예요. 야, 김준일, 장윤선 미운 놈 두 놈이 모였네. 뭔가 떠들고 있네 얘들. 뭐 이런 거지. 그것도 있는데 나가야 돼 이런 거야?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우리 김준일 진행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우리 그 프로입니다, 뉴스공감. 네. 그만큼 그렇게 많이 보지 않거든요. 뭐 객관적 사실이 수익이 높지 않은 건 많이 사실이에요. 듣거나 많이 보지 않는 프로를 까지 키워줍니다. 키워주는 거야. 키워주는 거야. 왜 그걸 봐서 괜히 그냥 그 시간에 채널A 보라고, 너가 좋아하는 TV조선 거 보면 되잖아. TV조선 거 보라고, 그거 보고 즐겁게 살아라고. 왜 엉뚱한 거 봐가지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저러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부당거래의 류승범 검사의 말이 생각이 나네요. 다들 참 열심히 산다. 정말 열심히 산다. 평화방송까지 모니터링하느라 참 열심히 산다. 정말 이 신부님들 또 속상하시겠어요. 우리 사장 신부님. 아유. 사장 신부님이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예. 아니 언론이 그 정도도 말 못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요번 건이 아니라 이제 전에 건에 저 때문에 창사일에 처음 법정 제재 받은 다음에 아니 언론이 그 정도도 말도 못해? 아니 사실은 김준일 평론가가 평화방송에 기여를 많이 하네. 아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김준일 평론가를 진행자 하는 거 보고 와, 그 회사에서 평화방송에서 이거 매기는구나. 너 징계했어? 그래, 우리는 진행자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되게 기분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의 그 종교인이 사실은 그 고통 앞에 중립은 없는 것이고 그쵸. 그리고 정의로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때보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 일부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종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이게 언론이 그 정도 말도 못해? 언론은 그 정도 이상은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야 언론인 거지. 근데 그것도 큰 문제 될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문제 됐으면 말도 못해요. 거짓말하고 했으면 뭘 말도 못해. 그러니까. 진짜 정말. 답답하다. 그러니까 채널A 보라고. TV조선 그거 보라고. 니네 좋아하는 얘기 많이 해주잖아. 그 구성 한번 봐봐라고. 아니 KBS 괜찮아요? 근데 진짜 갑자기 궁금해지네. 거기 출연하죠. 정격 시사. 그날 이틀 전에 오전에는 이제 내가 KBS 라디오를 갖고 오후에는 우리 방송을 한 거야. 그날 약간 막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고성국 진행자가 진행을 하는데 약간 뭐라고 제가 이제 뭐 뒷담화를 하려는 건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약간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중립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진행을 잘 적극적으로 안 하시더라고. 논란이 될까봐 뭐냐면은 보통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김준일 평론가 특검법은 어떻게 봐요?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질문이 되게 짧아. 그리고 그냥 쭉 듣고 그다음에 이제 최진영 변호사 쭉 듣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본인이 논란이 많이 되니까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그날 언론 노조가 방송 이제 끝나고 스튜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지를 전달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라. 당신의 뭐 평파 방송 뭐 이런 거겠죠? KBS 언론 노조 KBS 본부에서 지부가 KBS 본부에서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활극이 좀 벌어졌습니다. 경호원들 와서 막 몸싸움하고 와. 진짜? 엘리베이터 뭐 이제 스튜디오에서 스튜디오 바로 앞에 이제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고성국 지내자가 하는데 네. 그 KBS 그 본부분이 전달을 하려고 하고 예. 경비분들이 와가지고 몸을 막고 막 예, 뭐 예, 약간 뭐 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어수선하다. 예. MB 때 봤던 풍경입니다. MB 때 저희가 그 방송법 통과되고 막 그렇게 나비 교환 사태 때 제가 그때 미디어에 하고 있었는데 네. KBS 저도 거기서 취재 많이 했어요. 참 더웠던 기억이 난다. 아유, 지금 다시 또 그런 시절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벌써 15분이 지나가지고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앙일보 보도가요. 정책엔 몸살이고 거야 눈치만 보는 관가.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뭐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흔들리는 공직사회 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마지막에 이제 신장식 그 대변인 인터뷰에서도 본인이 이제 취재한 내용을 좀 알려줬는데 한 달 동안 공직기강을 했다는 거예요. 점검을. 4월 16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을 털었는데 대통령이 또 경로했다. 세종시에서 이렇게 투표율이 높고 조국혁신당이 1등하고 이게 말이 되냐 이러면서 사실상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음주 뭐 등등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는 건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 거거든요. 네. 공직기강 특별 점검. 박주민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가 네. 이것도 웃긴 거예요. 네. 왜 표를 못 받았느냐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공무원 사회 세종시는 뭐 사실은 거의 절반 이상이 공무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공무원 사회의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이번 정부가. 그럼 그게 어쩌면 가장 심각한 거예요. 국민의 지지도 지지지만 같이 그렇지. 일을 해야 되는 공무원의 이 기반 조직에서 예. 지지도가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되게 심각하게 봐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 생각이 그거잖아요. 네. 난 너무 잘하는데 니네들이 잘 못 알아먹어. 맞아. 소통이 잘못됐어. 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우리가 잘 되고 있는데 네. 이 공무원 하바리 공무원들이 네. 정신 못 차리고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 이 판단도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예. 오히려 이거는 예. 뭐 반발이나 예. 그런 것들을 더 불러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누가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안 되고. 다른 식으로 접근하자고 해야 얘기를 돼. 했어야 되는데 예. 이건 이렇게 하면 그 있는 지지하던 사람도 등 돌릴 거고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복종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증거 수집을 할 예. 겁니다. 이제부터 아. 모든 증거들. 아니 그래서 요새 공직자들이 그렇게 녹음기를 많이 아 그러니까요. 책임 안 져야 되니까. 녹음기 갖고 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거는 사실 최근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부동 이거는 제가 관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꽤 전부터 있었는데 총선하고 무관하게 뭔가 이게 공무원들이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열정을 가지신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언가를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추진을 했을 때 네. 그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용산으로 가거나 뭐 이랬을 때 휙휙 뒤집히거나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묻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장관이 날아가거나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너무 많으니 네. 이게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시키는 것만 한다라는 분위기가 이미 있었다. 네. 근데 총선 이후에 그게 이제 거의 극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은 그 언론 보도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지금 용산에 이제 파견을 가잖아요, 보통. 네. 옛날 청와대 파견, 지금 용산 맞아요. 파견 공무원들이 가는데 이제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진짜? 네, 그 용산 언론 보도에 파견은- 나왔어요, 그거. 네, 네. 어디였더라? 약간 그 보수 언론 쪽에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안 간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제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라고 그 저 인유한 혁신이 얘기했다가 고발당했잖아요. 명예훼손. 이것도 용산 국민의힘에서 걸고 오는 거. 그러니까. 많이 안 갈라 그런다. 거의 안 가려고 거의 한다. 안 가려고 카드라. 하더라. 왜냐하면은 정말.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청와대를 들어갔다 오면은 이거는 승진 코스였어요. 맞아요. 그런데 네. 임기 말에는 원래 좀 안 가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다 그렇죠.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이 사람은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데 네. 지금 임기가 절반도 안 지났고 2년 이제에서 3년 이제 막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됐는데 안 가려고 하는 거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네.
정권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두 번째 내가 들어갔는데 후임자가 안 구해질 수도 있는 거야. 나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가지고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찍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권 부족한 사람이네. 뭐 얘들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때 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막 이런 복잡한 것들 때문에 게다가 가서 의욕적으로 뭔가를 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막 휙휙 뒤집히는 거니까 지금 관가 분위기가 완전히 어수선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농담이 아니라 대한민국 좀 큰일 났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공직기강 점검을 음주 뭐 출근 시간 이런 거 얘기했다는데 사실 서울의 소리 기자가 대통령의 출근 시간을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게 무슨 뭐 술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런 말씀 해도 되나 모르겠다. 본인이나 잘하고 하든가 맨날 술 먹는다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멍게 지각하고 소주 한 병 생각난다. 이게 진짜 나 같은 사람이 할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나도 그 정도. 나 하다못해 그 YTN 잘렸지만 YTN 그 진행할 때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2년간. 세상에. 하다못해 휴가도 한 번 안 휴가도 안 갑니다. 그러니까. 2년간 하다못해 그 7시 5분인가 시작하는데 내가 거의 6시 40분 30분 도착했거든. 늦어도. 하다못해 내 같은 사람도 술도 거의 안 먹고. 술 안 먹어요. 금요일만 먹어.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밥 먹듯이 지각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니까 아니면 됐고 아니면 반론의 기회 드릴게요. 혹시나 뭐라고 모를까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공직기강 점검을 이게 약간 분풀이 같은 거잖아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죠. 세종시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를 한 거죠. 사실상 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포함해가지고 다 이겨. 그 다음에 투표율이 제일 높아. 그리고 따져봤더니 비례는 조국혁신당이 1등을 해. 이게 말이 돼? 이거 다시 다 뒤져봐. 뭐가 문제인지.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공직사회가 더 화가 나는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예 하고 뒤에서는 다 욕하는 거다. 그러니까 뭐 면종 복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관리한다고 공직사회가 뭐 다시 또 복지부동에서 벗어나서 자 우리 열심히 일합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절대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일단 뭐 본인들이 좀 더 그러니까 위에부터 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정책 맥락 혼란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 뭐 14개 부처가 공동으로 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왕따인가? 뭐 어떻게 그걸 보고를 14개 어떻게 14개 부처가 하나 부처가 몰래 할 수는 있어. 뭐 이렇게 보고 안 하고. 근데 무슨 대책을 세우고 14개 부처가 있는데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사흘 만에 뒤집히고. 지금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공매도 이제 6월 중에 재개하는 거를 좀 본인은 이제 소신을 얘기로 한 거고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공매도 이제 유력국 중에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가 전 세계에 터키하고 튀르키예하고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스탠다드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국가의 스탠다드가 공매도입니다. 근데 이게 체제가 완비될 때까지 부작용이 없을 때까지 무기한으로 했잖아요. 그 외국 시장에서 여기는 공매도도 없는 나라네. 그러니까 한국 증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상당 나라가 뛰고 있어요. 지금 미국도 뛰고 엔비디아 때문에 뛰고 있고 다 막 잘 나간단 말이에요. 한국만 죽쓰고 있어 증시가. 이게 지금 공매도 이게 영향이 없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그렇죠. 관련성 있다 봐야죠. 있다고 봐야 되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좀 답답한 게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 같은 것들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근데 모든 정책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그래도 이복현 금감원장이 이것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바로 개인 의견이라고 대통령실 또 막은 거잖아요. 반박을 해버린 거잖아요. 또 하나 있었다. 최근에 고령자 운전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한하는 거 조건부.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왜 일본에서도 뭐 이게
그러니까 고령 사회에서 좀 사고가 많이 나와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반응 속도가 좀 느리다 그렇죠. 노년분들이. 그래서 네.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으로 반납하면은 뭐 교통카드 주고 뭐 이런 제도가 있긴 하는데 그거를 이제 제한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면은 이건 의견 수렴을 잘 하고 부작용 네. 없는지 했는데 이것도 추진한다고 했다가 또 뒤집혔어. 그러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네. 세 개나 그냥 중요한 정책 세 개가 휙휙 뒤집힙니다.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고요. 그러니까 안 해야 그러면. 되는 네. 차라리 이럴 때는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낫다. 낫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이니까 도대체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100% 개인 의견이라는 말을 하고 그냥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 한국은 신뢰하기 어려운 주식시장이 되는 것이고 네. 큰 손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참 답답한 결정이 계속 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 댓글로 박지훈, 김준일 환상의 콤비 너무 재밌다. 너무 웃기다. 환상이 아니라 환장입니다. 환장의 콤비. 아주 환장해요. 너무 웃기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도 좀 같이 여쭤볼게요. 류일인 방심위원장이 얼마 전에 워싱턴 출장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구글 뭐 마컴 에릭슨 뭐 공공정책 부사장을 2시간 정도 면담을 했다는데 이 자리에서 책상을 팡 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에 따르면 본인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고 지금 방통위 노조에서 이제 그걸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약간 기선제압 하려고 했다고 본인 그 얘기를 합니다. 기선제압? 예. 누구를? 구글 사장 부사장을요. 아니 한국의 방통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기선제압을 해요? 막 탁자를 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구글 쪽에서 와서 항의 방문도 했다고 하는 구글 거거든요. 코리아에서 항의 방문했다는 지금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심각한 상황인데 아. 그냥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유일임 위원장 자체가. 아니 임기도 2달밖에 안 남은 분이. 그래서 지금 이것도 뭐 국제 외교적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네. 저는 안 좋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마 개인적 성향의 문제, 유일임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고 이게 외교 활동에 아주 좋은 거라고 본인이 생각하는지 몰라도 네. 아주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네. 정확하게 맥락이 뭐냐면은 이제 범죄 영상이 생중계로 구글에서 그러니까 구글 이제 유튜브에서 네. 이게 한국에서 이제 중계가 됐다라는 거를 이제 항의하는 차원이었다라고 해요. 네. 그럼 항의를 책상을 쳐야지만 항의가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죠. 뭐 그것도 네,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항의는 제압을 해요, 제압을 그러니까. 해요. 이걸 그리고 이거를 네. 위원장이 가서 직접 항의하는 것도 격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면은 방심위가 이제 뭐 방송 콘텐츠나 뭐 이런 거를 심의하는 데니 네. 그러면 구글에 공문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오가면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뭐 어떤 그런 걸 대책을 마련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맞는데 네. 대통령이 그러면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켜 치면서 항의하면 이게 격에 맞냐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그럼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그것도 굉장히 결내고 있다. 거기 가서 이렇게 뭐 직접 뭐 화를 낸. 근데 그거를 갔다 와서 또 굉장히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구글에 가서 구글 그 미국의 심장 IT 기업의 심장에 가서 책상도 치고 뭐 말이야. 경로도 해고 뭐. 기선제압했다 이거. 이거는 기선제압했어. 상황극이야. 이것도 고발하지 마. 상황극이야, 상황극. 근데 뭐 이렇게 했다라는 네. 거예요. 이거 개념이 없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개념이다. 저는 유일임 위원장이 뭐 또 다른 걸 생각하고 있나 생각도 들어요. 뭘 생각? 좀 더 높은 자리. 그래서 자꾸 이런 행동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나. 근데 계속 이런 게 반복되면 높은 자리가 더 낮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그 이혜민 당선인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 이제 그분이 구글 쪽이죠. 네. 구글에서 이제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사실상 말도 안 되는 행패를 부린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그 구글로부터 얻어내야 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면 그 협상을 통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예, 민원이 있었을 때 민원을 접수하는 방식은 어떤 에티튜드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유일희 위원장이 막 그런 것 없이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자, 지금 일본의 이제 라인 야후 이 지분 문제 네, 때문에 네. 지금 우리나라도 시끄럽고 네. 일본도 논란이 됐잖아요.
있잖아요. 예. 그거 일본 총무상이 주도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일본의 총무상 마스모토 다케야키가 네. 한국의 네이버를 방문을 해. 근데 갑자기 책상에 방치해서 어떻게 정보 유출을 해가지고 지금 51만 명께 유출이 돼가지고 이럴 수가 있어. 너희 네이버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럼 그 나라는 네. 한국은 어떻게 이거를 보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미국에서 네. 류일임이 이렇게 한 거를 미국은 어떻게 보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저런 나라에 그렇죠. 방통위원장이 다 있어라고 생각하겠죠. 아주 중요한 자리에 기관장이 와가지고 예. 저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가 예.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이 뒷배다. 그래서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한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나 위에서 시켰을 수도 있죠. 네. 가서 좀 뭐 혼내주고 와, 한 소리 이런 하고 거. 와. 이렇게. 아니면 제가 한 소리 하고 왔습니다. 막 이렇게 또 막 그러니까. 행세하려고 그러니까 경로 좀 하지 말라고. 경로 왜 다들 왜 이렇게 화를 내? 거기 경로는 박지훈하고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 우리는 경로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상관없잖아. 우리는 상관없잖아, 경로에도. 경로 세게 할 테니까 제발 일을 하세요. 화를 그분들은 내고 일을 하시라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혹시 중앙일보 보셨어요? 중앙일보가 그 라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한일 간의 디지털 협정을 맺자 뭐 이런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는 그 디지털 협정 같은 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경영권을 이런 방식으로 뺏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맞지 디지털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게 좋은 거고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앙일보하고 네. 조금 요새는 제 생각이 그래요. 신문을 좀 보면 조선중앙이 조금 비슷하고 동아 문화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드는데 네. 이 중앙일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본질 좀 벗어난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거 지금 어쩌면 우리 기업을 외국에서 강탈해 갈락하는 그런 그렇죠. 외교적 얘기인데 예. 그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협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한다? 이게 협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일본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문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본질을 좀 벗어나는 좀 모양새고 결국은 좀 정부 쪽에 편을 어떤 든다?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예. 이런 논설 비슷한 걸 낸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일 경제권을 만들어 가지고 아시아의 번영을 이룩하자. 뭐 이런 거예요. 저기 뭐 대동아 대동아 뭐 이런 건가? 이또 이러면 아, 이러면 아니 너무 이거를 이제 뭐 깜짝이야. 폄하할 필요는 예, 없는데 예. 이게 이제 기사가 정확하게 이게 뭐냐면은 제 33차 한일 비전 포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일부를 발췌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이창민 한국외대 교수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한일 디지털 협정을 맺는 게 이번 사태를 완전히 뭐 없던 일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추후에 재발될 수 있으니 이런 네. 거를 만들자 뭐 이제 네. 취지를 좀 정확하게 좀 네. 설명을 해줘. 왜냐면 또 뭐 이제 고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또 이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 뭐. 우리 방송하면 매번 이 얘기하는 얘기를 해야 돼. 고발 무서워서. 진짜.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런 거예요. 예. 근데 뭐 저는 그래서 뭐 이거를 디지털 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게 여기에서 얘기했던 뉘앙스는 뭐냐면 이미 소강 상태고 요거는 일단락 됐다는 듯이 좀 그런 식으로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네. 정말 일단락 된 걸까 이게?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는 이제 액션을 취했고 7월 1일까지인가? 하여간 7월까지 이 이제 지분 매각의 데드라인이 지금 있는 네, 거고 예. 네이버가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고 예. 그때 되면 다시 부시가 지금 살아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단락된 게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를 아직도 지금 유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본하고 그 동등하게 네. 오버할 필요도 없고 네. 낮출 필요도 없고 예. 동등한 수준으로 우리 예. 기업을 보호하는 거 이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예. 일종의 물타기처럼 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 그러니까요. 내용이.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좀 이런 현안이 생겼을 때는 외교적으로 따박따박 따져서 그렇죠. 니네는 뭘 잘못했고 우리는 어떤 미스가 있었고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배상을 하고 니네는 이런 거를 침해하지 마. 그래서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협력을 하자. 이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느닷없이 한일 경제권으로 아시아 번영을 이룩하자. 뭐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해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그 이번 주 일요일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틀간의 그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쭉 찾아봤더니 조선일보 한중일, 동아일보 한중일, 중앙일보 한일중.
중앙일보만 저도. 한일중이라고 썼더라고. 그래서 이게 눈에 띄어. 저도 뭐 아침 방송하면서 자꾸 한쪽은 한일중으로 한쪽은 한중일 그러고 뭐 김일중이냐? 아나운서 김일중이냐? 하여튼 그것도 좀 글쎄요. 저는 아직도 그 어색해요. 한일중이 맞아요. 한중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그 언론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한일중 뭐 이런 게 얘기가 나왔던 게 예전에 정부에서 바꾼 거예요. 한일중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한일중으로 해달라고 한 거죠. 말이 되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이렇게 기준을 삼거든요. 한중일 왜 그렇게 했냐면 침략한 그런 것들 최근에 침략한 나라가 제일 뒤에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좀 더 앞에 있는 거거든요. 뭐 침략한 바가 있나? 거란족 뭐 그때 침략한 거 아닌가? 뭐 몽골 중국도 아닌데 하여튼 뭐 금나라 뭐 그때인데 일본은 최근에 침략했잖아요. 당연히 제일 뒤로 가야 되는데 이번에 일본하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이걸 이름 바꾸려고 그러고 일미라 그랬나? 또 미일 또 일미라 바꿨지. 아니 그러니까 일본꼴이지.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다 많이 섞어서 써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 앞으로는 언론은 미북이라고 쓰지 말고 북미라고 써주십시오 하면은 듣냐고요. 가만히 아니 그러니까 언론들이 보수 언론이 가만히 종북이다 이랬을 거 아니야 솔직히. 왜 언론이 표현하는 것까지 왜 간섭을 하느냐. 이런 거는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쓰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하고 정말 가까워지고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고 뭐 일본의 국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알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참 손대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너무 디테일이 강해. 그래서 참 열심히들 산다. 참 열심히들 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갑자기 이제 연금 개혁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1% 차이가 굉장히 이 협상의 난항을 겪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2023년에 재작년에 그 연금에 정부가 이제 그 방안을 내놨어요. 방안을 내놨는데 24개의 방안을 도출을 합니다. 많이 내놨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세 가지를 내세웠잖아요. 세 가지를 내세운 게 뭡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잖아요. 자, 교육개혁은 교육부 장관이 주도해가지고 뭐가 됐든 뭐 킬러 문항도 없애고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노동개혁도 뭐 노동부나 검찰이 앞장서가지고 이제 했잖아요. 연금개혁은 갑자기 국회를 존중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국회에 넘겨. 아니, 연금개혁도 정부가 주도를 해야지. 그리고 24개의 안을 만들어요. 24개의 안을 만들었다라는 거는 아무 안도 없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자, 24개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국회가 한번 잘 논의해가지고 이 중에서 하나 골라보세요. 여야 협의해서 협치하세요. 이렇게 준 거야. 아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가 안을 내는 게 맞죠. 솔직히. 그러니까 여야가 이게 왜냐하면 법을 바꾸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거를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있는 건 아니니 우리가 보기에는 이 정도가 합리적이다 하나를 내든지 뭐 2개를 내든지 뭐 진짜 많아도 3개 정도 삼지선다는 줘야지. 거기에서 국회에서 안을 하는 그러니까 국회가 뭐를 했냐면은 이제 공론화를 합니다. 공론화. 그래서 시민 500명을 불러다가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보험료율이 9%고요. 소득 대체율이 40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는 9를 12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40, 40 똑같이. 또 하나는 9를 13으로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50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13으로 올리고 40에서 50으로 올리자. 이거를 이제 한 거야. 그렇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고. 근데 이제 이게 딱 나오니까 정부 보건복지부하고 여당하고 아니 이거는 포퓰리즘이다라고 얘기를 한. 아니 그러면은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 공론화위원회에 뭐 이거를 뭐 조작이나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넛지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렇게 넛지라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이끄는 방향으로 하든지. 근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결론이 나니까 이거 포퓰리즘에 못 받겠다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거 왜 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쪽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면은 자 13%로 올리고 원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다수가 원하는 게
50인이지만 40을 우리가 낮출게라고 반으로 네. 낮출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정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43으로 하자. 43으로 하자. 아니, 그 43의 근거는 뭐예요? 몰라요, 없어요. 나도 몰라요. 진짜 너무 그러다가 44까지 우리가 해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 그저께 시장판 흥정입니까 이게? 그제 결론이 44까지 왔대. 44. 그래서 1%.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국민들이 가장 많이 원한 게 50이었는데 우리는 5% 포인트나 깎아줬으니까 네. 이거는 대폭 양보한 거다라고 너무하다. 하는데 야 우리는 43에서 44로 우리가 엄청 양보했잖아. 이게 여당의 입장인 거야. 와, 나 이걸 보면서 진짜 답답한 정말 게 연금은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본인이 이제 개혁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네. 아마 세계 개혁 중에 뭐 가장 어쩌면 나머지보다 더 중요한 개혁 중에 네. 하나인데 이거는 부정적이에요 사실은. 잘못하면 요거도 먹거든. 그렇죠. 또 이런 데는 또 못 끼어들어. 그래서 사실은 국회 다 미루고 국회에서 또 해오면 거절하고 또 중요한 상황에서 빠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욕 먹는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핑계예요 거의. 세상에. 아니 근데 그 44%하고 45% 소득 대체율 네. 44%로 할 거냐 45%로 할 거냐 10,000원 더 받거나 그러니까 10,000원 덜 받는 그 10,000원 차이죠.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국회가 그 차이죠. 예. 그 단돈 10,000원 어떻게 받아요 안 받아요? 단돈 10,000원 중요합니다. 10,000원이라도 더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국신내면서 저는. 아 미치겠다. 아니, 그런데 진짜 합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 이거 돼. 이건 해야 21대에서 돼. 해결하는 게 맞거든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거예요. 또 예. 하나는 자 22대로 미루자라는 게 지금의 정부 여당의 대체적인 스탠스예요. 네. 그럼 22대로 가면 되냐고. 또 그때는 지방선거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 한 번에 하고 영원히 안 하는 것도 아니야. 해야 돼. 그렇죠. 나중에 또 인구 이제 추계가 바뀔 수도 그렇죠. 있고 계산이 그렇죠. 달라지면은 그러니까 이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의 한 큐에 본인들이 다 하는 거를 원해. 그러니까 의대 정원도 예. 2,000명을 한 번에 올려버리는 해야 거야. 되니까. 아니 다음 정부도 협상을 하고 뭔가를 할 거 남겨둬야 그렇죠. 될 거 아니야. 예. 뭐 그게 2,000명이 정말 필요하더라도 일본은 18년간 1,700명 정도를 순차적으로 늘렸단 늘렸다는 말이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다음 정부한테도 할려야 된다. 우리는 한 큐에 예. 큐에 3쿠션 다 뽑으려는 거 하니까. 아니 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 일단 하고 서로 예. 불만족스러워 어떻게든 합의를 하고 5년 뒤에 또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파토 내버린다고? 아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파토 났어요 제가 봤을 때. 사토 났어요? 난 것 같아요. 예. 야. 대통령의 뜻이 가장 중요한데 네. 본인이 가장 뒤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간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아니 이 연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저는 연금 나올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연금 언젠가는 개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방법이 예, 그리고 없거든요. 소득 대체를 올려야 됩니다. 올려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니 일본 가보면 다 노인들이 여행 다녀 연금으로. 네. 근데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특히 가정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애들 보고 일했는데 그 자기 소득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연금이라도 좀 있어야 노후에 커피라도 사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수다 떨고. 아휴, 왜 한숨 쉬어? 그냥 이제 고령화 사회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가장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이거 폭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저는 하나는 기대했거든. 이거는 예. 한다고 하니까 예. 하겠지 그랬는데 예. 이거조차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합니까? 국민들이 이게 생사 여탈이 걸린 이 연금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꼭 하겠다고 했던 3대 개혁 중에 그러니까요. 하나인데 그마저도 걷어차 버린다. 오늘 아침 언제부터 그렇게 신문보다 화가 언제부터 나가지고 국회를 그렇게 존중하셨다고? 한 번도 뭐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 가지고 영수회담 하자고 제안했잖아요. 해요? 그것도 욕 엄청 했어요. 국민의힘 그래요? 의원들은 뭐라고? 네가 뭔데 네 거냐고 막 그러고 어머. 이재명 대표가 왜 자기가 한 것처럼 하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문제인 거예요. 네. 어쩌면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 조금 쓴소리라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네. 그냥 대통령 아직 눈치 심기만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영수회담 못합니다. 못한다. 답도 없어요. 답도 없.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가 하자고 하는 거는 이거를 해결하려는 원포인트. 것도 있고 예. 본인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어떤 뭐 관심들 예. 이런 것들을 조금 예. 언론에도 알리고 본인의 네. 어떤 정치적 위상을 올리려는 것도 있어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국민의힘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을 왜 우리가 굳이 키워줘? 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뭐 영수회담 안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일은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러니까 영수회담 안 받는 거 이해해. 이거 솔직히 이해해. 근데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은 해야죠. 예, 월급 받으면 일은 해야지. 월급 받는데 일은 안 한다? 그럼 안 됩니다. 예,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그러니까 뭘 얘기를 하면 속 시원하게 저희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런 길이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할 텐데 뭘 안 하니까 오늘 보니까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연금 해요. 개혁도 안 하고 영수회담도 없고 절대 안 합니다. 전화번호는 왜 저장한 거예요? 이럴 때 전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차단하려고. 차단하려고. 야 이재명이야? 이거 차단해. 전화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전화 안 받으려고? 아, 모르는 전화 올까봐. 잘못해서 받을까봐. 차단용이다. 아, 참 답답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한 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이다. 지난 21일 경찰청이 경찰 출신 당선인들만 따로 골라가지고 초청 간담회를 해가지고 꽃 달아주고 어버이날 꽃 카네이션 달아주고 쫙 도열해서 악수하고 그리고 로비에 또 재직 시절에 활동했던 거 활동 사진 걸어놓고 막 이렇게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 경찰 출신들만 따로 불렀을까요? 박지훈 변호사님. 글쎄요. 경찰 몇 명인가요? 몇 명이지? 10몇 명이 넘는 그렇게 사람들. 많아요? 네, 많이 당선됐대요, 이번에. 예. 근데 또 황운하 의원은 안 갔어요. 아무나 기분 나빴겠죠. 또 그리고 용인의 이상식 의원도 경찰 출신 아닌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원모랑 붙었던. 뭐 이철규 의원이 좀 제일 눈에 띄기도 눈에 하고. 띄죠. 예. 굳이 이게 필요한가 싶거든요. 사실은 경찰 출신들 모아가지고 뭐 검찰 출신 모아서 하고 변호사 출신 모아서 하나. 하여튼 어떤 의도로 보이는지는 뭐 모르겠는데 약간은 로비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하고도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경찰 출신이 10명이 당선이 됐고요. 그 중에서 황운하 의원을 빼고는 9명이 이제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근데 이게 윤희근 청장을 비롯해서 고위급 간부들이 로비에서 제복을 입고 도열해서 당선자들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는 이게 문제야 사실은.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 뭐 이런 거보다도 아니 경찰청장이 이 도열을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니까.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보기 위해서? 아니. 근데 여기 사정기관 아니에요? 수사기관. 자 그러면은 이제 예시를 또 들어줄게. 이번에 수사 대상 될 수도 있는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그리고 검찰 출신들도 많잖아. 검찰 출신들이 이제 예컨대 검찰 중에. 대검청에 가면 이제 검찰총장이 써가지고 우리 당선자님도 오셨습니다. 한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 뭐 이런 이상해 안 이상해 솔직히. 너무 이상하지. 너무 이상하잖아. 왜 경찰은 이런 거래 그러면? 그러니까. 참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납득하기 어려워. 굳이 할 필요 없는. 뭐 경찰끼리도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글쎄 좀 민주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을 건데 경찰을 위해서 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어떤 바람을 이렇게 투영시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도열했다고 저는 지금 기사를 다 못 봐서 도열했다는 얘기가 더 충격적이거든요. 도열하고 정복을 입었다는 거예요. 정복을 입고. 정복은. 그러니까 앞으로 경찰 출신들 무슨 일 생기면 봐주겠어요. 이거 선언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다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고발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사 대상이 언제든지 될 수 있어서 불가금 불가원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잘 첩보를 들여다봐야 되는 정보 경찰들 조사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피조사자들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꽃 달아주고 도열해서 인사하고 밥 먹이고 극진한 대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친목 대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렵네요. 뭐가 돌아가려고 하는 건지 참. 근데 이제 요게 좀 제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경찰청도 출입을 하고 지금 윤재옥 지금 이제 전 원내대표가 그때 경찰청에서 보안국장 할 때 제가 출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경대 1기 출신으로 굉장히 잘 나가다가 경찰청장은 못 되고 국민의힘으로 가서 이제 보수정당에 가서 이제 의원을 하신 분들인데 경찰에 약간의 피해 의식 같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검사들은
이렇게 이게 국회의원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잘 반영도 해주고 막 이런데 네. 경찰은 너무 이제 의원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기류들이 있었고, 네. 근데 이번이 역대 최대라고 해요. 10명이 동시에. 그래서 네. 이제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거의 다 국민의힘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재옥 그리고 네. 이철규도 이철규, 지금 뭐 경찰 그렇잖아요. 정보 이상식 빼고는 그래도 국민의 네.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이만희 전 지방 경찰청장도 있고 뭐 서범수 전 울산 지방 경찰청장 여기도 울산 울주 여기고 이번에 새로 들어간 사람이 김종양 이번도 경남 창원 의창 그리고 서천호 전 경찰대학장 경남 사천 남해 이상식 뭐 이런 분들이 근데 이상식은 민주당이. 이상식은 민주당이다. 이상식은 용인갑이니까 민주당이고 이원모 이게. 그러니까 상당수가 다 국힘의 영남 쪽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진짜 경찰청장이 나오는 게 너무 부적절했다. 거의 우리가 남이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기춘 시대로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가능한데 이게 대놓고 버젓이 백주대낮에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옛날 같으면은 이게 그 국민들이 비판의 눈초리가 세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하려고 하다가도 이거 괜히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내부 자정이라도 하는데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해도 된다라고 판단하니까 이런 행사를 버젓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행안이 여러 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물어봐야 거 돼. 물어봐야 했는지 돼. 이거 따져봐야 된다 물어봐야 국회에서 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연금 개혁 문제가 상당히 좀 후폭풍이 커질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뭐 다 최고위들이 있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 영수회담 제안했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위선이다. 그리고 정략을 활용한 나쁜 정치다라고 그러니까요. 아주 딱 명토 박아서 비판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러지 말고 3자 회담이라도 하자.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싫으면 여야 양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 셋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 28일 마지막 국회에 있으니까 이때 어떻게든 연금 개혁안 통과시키자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추경호도 사실 연금이나 이런 데에서 많은 관심을 기재부 했으니까. 네. 근데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완전 180도 변한 것 같아요. 원내대표 하면서 네. 그냥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그게 맞게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가장 앞장서가지고 저렇게 못하게 하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뭐 대통령실하고 아주 같이 가려고 네. 아마 작정을 했다. 작정을 하고 적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참 답답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은 지금 네. 44하고 45%두 개잖아요. 심지어는 협상도 할 수 있다라고 민주당에서 밝혔어요 이미. 그러니까 44로 양보할 것도 시사를 한 거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네. 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추경호 의원은 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런 분이에요. 뭔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변하실 분이 아니라고. 그래도 기재부 장관인 하고 네. 할 때 하고 원내대표하고 스탠스가 저는 네.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더 대통령실에. 한치의 뭐 빈틈도 없이 이번에 네. 특검 거부권 이거 막아내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 생명이 사실은 거기 달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분은 바로 원내대표 사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후폭풍이 크니까 이분은 이제 용산하고 이제 일체가 됐다. 뭐 이렇게 당분간은 아마 예. 용산의 목소리를 100% 반영을 할 거예요. 그래요. 그거 시작이 이제 연금 개혁 때부터 벌써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김재섭 당선인, 한지아 당선인, 그 국민의힘 두 당선인은 이 최혜병 특검법 해야 된다 찬성 입장을 밝혔어요. 물론 이분들은 22대 죠. 당선자기 예. 때문에 그 이번 28일에는 투표권은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과연 어떻게 될 거냐. 대체로 좀 그러니까 이제 사실 두 명밖에 없고 유이동, 김웅이죠. 안철수는 아직 모르겠고. 안철수는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조금 답이 왔다 요새 갔다 좀 하니까 안철수 좀 믿자. 믿으면 3명인데 믿어줘. 조금 일설에 따르면 네. 해병대 출신 의원들을 해병대원들이 네.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해병 대원들이 예, 해병대 출신 의원이니까 찾아내려면 금방 찾을 것 같긴 한데 그러네. 국민의힘에 있대요. 저도 뭐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가결표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몇 명이래요? 생각보다는 좀 많을 것 같아요. 17, 18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두 자리?
그만큼 나왔어 이렇게 겁먹을 정도로 그만큼 나올 것 같다. 나올 것 같다. 통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 다음에 공직 감찰하듯이 색출하는 거 아니야? 해병대. 그 성한용 한겨레 그 전문 기자 대기자가 최근에 언론 뉴스와이킥인가 아마 거기 나와서 그 얘기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네. 투표할 때 그거 가결될지 누가 알았냐? 그러네. 그것도 진짜 몰랐다라는 거고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그 이번에 낙천하신 분들이 58명, 그러니까 이번에 임기가 끝나고 그렇죠. 이제 22대로 못 가시는 분들이 58명이고 제가 명단들을 쭉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원한이 깊은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래요? 꽤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봐도 생각보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확실한 거는 3명, 어쨌든 그렇죠. 공개적으로 원래 밝힌 건 3명인데 국민의힘 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보다는 무조건 더 나온다. 무조건 더 나오는데 3 플러스 알파다. 통과는 좀 어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17명. 더 많기는 해요. 지금보다는 많아질 것 같긴 한데 그 이재명 대표 작년 9월에 가결 그 체포동의안 가결 부분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직적이라는 게 막 모여서 으쌰으쌰 아니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뭐 구심점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됐고 민주당 같은 당은 가능해요.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봤을 때는 조직 안 돼요. 그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조직이 있어야 18, 19이 넘어간다고 저는 봤을 때 국민의힘의 생각, 민주당과 이게 민주당이었다. 100% 통과됩니다. 일단 모여가지고 잘라보자. 민주당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의 성격을 봤을 때는 지금 반란표들이 있겠지만 그 반란표가 이걸 가결시킬 정도의 반란표까지 가지는 못했다. 못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좋고 안 좋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아니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또 이제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또 이거 고발당하니까 정확하게 이게 전원이야 전원. 네, 뭐냐면은 전원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지도부에서 뭐까지 생각을 했냐면은 정족수 그러니까 그 저번에 퇴장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퇴장하면은 정족수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 있다. 무조건 나 앉아 있어야 돼. 일단 나 앉아 있은 다음에 우리는 당론으로 부결? 그러니까 표결을 안 하는 거야. 다 무효표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부결을 사실상 이게 부결이 되는. 그러면 정족수는 이렇게 되고 찬성표가 안 나오게. 200, 그러니까 200이 안 나오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거기에서 표결을 하러 나가는 사람은 배신자다. 무조건 거기는 찬성 찍으러 나가는 민주당 편이다. 이렇게 하는 탈당해라. 뭐 당에서 나가라. 뭐 그럼 이렇게. 이제 김태흠 자기가 가지고. 입으로 얘기를 했던 김웅, 뭐 안철수, 뭐 유희동 정도야 이제 일어나서 표결을 하러 갈 수는 뭐 다 앉아 있는데 그런데 뭐 애매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못 가는 거지. 이것까지 검토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도로 약간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고발하지 마 제발. 그런 얘기가 나만 얘기만 한 거 아니야. 지금 여러 명이 얘기했다고 그 얘기 또 나만 고발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아니 근데 저는 그 얘기. 네 그렇게 하면 진짜 이건 창피할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래 뭐 저는 뭐 지난번에 쌍특검도 그랬고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모든 촉수나 신경은 여기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뭐 심각하게 할 것이다. 표 단속을. 그래서 저는 뭐 통과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는데 또 그런 짓을 하면 오히려 진짜 비웃음 삽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 살라고. 그러지 말라. 제발 그러지 말라. 아니 근데 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했다라는 게 비공개 고위 당직자 회의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대체로 뭐 어떤 당론을 결정할 때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비공개로 해서 결정을. 그게 제가 언론 보도 보고 좀 헷갈리는데 3선 이상 의원 모임에서 그거 논의를 하고 결정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그런데 31명인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9명만 왔다. 9명만 왔다. 불참했다. 그러니까 상당수가 불참을 했다는 거. 3선 이상이 31명인데 대부분이 불참하고 9명만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가닥이 잡혔다라는 언론 보도를 또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게 맞는지 정확히 보면 매우 아쉽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이분들이 그 우원식 의장 되는 거 보고 충격받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민주당이 그동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네, 그게 가능해요. 딴 생각하는 인간들이 몇 명 있어. 당 특성상. 네.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그러지는 못했는 거예요. DNA가 DNA 달라요. 네, 다르다. 민주당은 웃으면서 딴 데 가서 부결 가결 찍어버린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저 경험을 누가 가결 줄 알았어요. 그 이재명 네, 대표. 그러니까. 쥐 웃으면서 대표님 괜찮습니다. 가결 찍은 거잖아. 그러니까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요. 네. 민주당이니까 가능한 네. 거예요. 이번에 우원식 의장 될 그것도 깜짝 때도 놀랐죠. 사람들이 누가 알았겠어요. 이재명 대표, 박찬대 대표, 그다음에 추미애 의장 걱정하지 말라고 나 당연히 출마했다고 그러고 딴 데 찍은 거잖아요. 다 깜짝 놀랐다고. 아니 그 김성환 의원만 얘기를 분위기가 했지만 싸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 순간 정적.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쥐가 있으면 예. 민주당이니까 가능하다. 하여간 참 재밌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의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네. 저희가 좀 보고 또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네. 지금보다 더 많은 수가 나와가지고 하면 저는 레임덕에 가까워진다. 표 단속도 안 된다는 거건 결국은. 그렇죠. 예. 표 단속이 뭐 18, 19 뭐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더 완전 아니 근데 끝장나는 제가 거고. 사실은 어제 그 한 가지 좀 그 국민의힘 취재하다가 확인한 사실인데 네. 표단속 세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번에 낙선한 분인데 추경호 원내대표 전화 안 왔대요. 아 그래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전화 받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딴만 나만 관리 대상이 아닌가? 딴만 그래서 다 적극적으로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전화 안 받은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표단속한다라고 언론에 세게 얘기하는데 추경호 대표 세게 하고 있는 건지 예, 대통령실 점검해봐야 된다. 라는 팁을 드리면서 곧 경제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유쾌토쾌 상쾌, 예, 상쾌 방송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엔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네.